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침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혹시 매일 아침 그 부위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기운과 자신감,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편안함까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년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온 노인의학 전문의 김수진 박사입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활력을 되찾고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켜내는 과정을 함께하며 수많은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아주 평범한 곳에서 비롯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성의 몸 중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부위조차 그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부위는 우리의 몸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는지, 골반 저근이 약해졌는지, 뼈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그 신호는 가장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아침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두 전문의가 권장하는 습관으로 민감한 부위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장기적인 손상을 예방하며 몸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상 이상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이후 수년간 편안함과 기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가까운 분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아주 간단한 첫 번째 습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번, 아침 관찰 하루의 시작. 눈을 뜨자마자 단 몇 초만 시간을 내어 내 몸의 가장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여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시각 검사입니다. 낯설고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들에게 빠짐없이 강조해온 습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때로는 생명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화장실로 향하기 전에 단 몇 초 거울 앞에 서서 외음부를 조용히 살펴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살피면 됩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 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조용한 관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지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붉은기 북이 잦고 희미한 돌기, 예상치 못한 분비물. 이것들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7세 김정희 어르신은 어느 날 거울로 자신의 외음부를 살피다가 작은 흰색 반점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기려다 정기검진 중에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 덕분에 우리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질환을 발견했고 간단한 치료만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며
관심 있게 바라볼 때만 포착됩니다. 아침 시각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점이나 기미를 살피듯 단순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이는 두려움이 아닌 존중의 행위이며 불편함이 아닌 돌봄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몸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이상 신호를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내 몸과 친해지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전신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2번 화장실 가기 전 물 먼저 마시기. 이제 눈을 뜨고 몸을 점검했다면 다음은 하루의 첫 물 한 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깨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저도 아침이면 별다른 생각 없이 곧바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습관이었죠. 하지만 수많은 여성 어르신들과 오랜 시간 상담하고 관찰하면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안정적인 분들, 특히 배뇨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아침 루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화장실에 가기 전에 늘 먼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죠. 이미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인데 왜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리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실 8시간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고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혈액은 약간 진해지고 순환은 느려지며 신장은 충분한 물 없이도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내 몸에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복부와 골반 주변, 즉 방광과 질 조직까지도 수분을 공급받으며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깨우는 첫 단계인 셈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권해드리고 몇 주 후 다시 뵐 때마다 놀라운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요의가 덜 급해졌어요. 건조함이 줄었어요. 소변 볼 때 불쾌감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옵니다. 이건 마치 겨울밤을 지낸 자동차 엔진에 따뜻한 시동을 걸어주는 일과도 같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차를 냉각 상태로 몰고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항상 상온의 물 한 잔을 준비해둡니다. 발을 바닥에 딛기도 전에 몸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느낌으로요. 이 한 모금이 가져오는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빠릅니다. 이제 몸 안에서 순환이 시작되었다면 다음은 몸의 바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격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도 러닝머신도 필요하지 않아요. 단 60초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아침의 또 다른 회복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3번 60초 동안 골반적은 깨우기. 예전에는 스트레칭이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 하거나 요가 클래스에서나 하는 특별한 동작이라 생각했죠. 특히 나이가 들고 나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굽히거나 골반을 움직이는 일은 더더욱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단지 관절이나 무릎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중심, 바로 골반 저근육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우리는 수면 중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기 때문에 특히 하체의 순환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정체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60초만 투자해 골반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연성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서 질과 골반 장기들은 전부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된 조직들입니다. 즉,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건강하게 기능하고 나이 들어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 누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복장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기울여 봅니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케겔 운동을 몇 번 반복합니다. 힘을 강하게 주거나 오래 버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고 단순한 움직임은 신경계에 자극을 주고 하체 순환을 깨우며 방광 조절력과 조직 탄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환자분들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요실금이 줄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며 심지어 하루를 시작할 때의 자신감까지 생긴다고들 하시죠.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 때도 엔진을 미리 예열시키는 이유가 있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열된 몸은 덜 고장나고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몸속과 하체의 따뜻한 순환이 흐르기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아침의 신호를 하나 살펴볼 차례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느끼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하지만 건강 상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번, 아침마다 지레 감각에 귀 기울이기. 이제 몸 안팎으로 순환이 깨어났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사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하는 감각은 우리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특히 질 주변의 감각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괜히 민망해서 그냥 넘어가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망설이게 되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감각 하나가 내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깊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여성 고령 환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느낀 건 질 주변의 감각이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의 변화는 호르몬 상태, 신경기능, 골반저 근육의 건강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예민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느낌이었지? 건조함은 없었는지, 따끔거림은 느껴지지 않았는지, 혹은 압박감이나 묵직한 불편함은 없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편안하고 촉촉한 느낌이었는지. 이 모든 것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만약 아침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각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조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특히 그것이 며칠 또는 몇 주간 지속된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의 이은자 어르신은 1년 가까이 질 주변이 점점 건조해지고 따가운 느낌이 심해지는 걸 느끼셨지만 연세 탓이겠거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해 주셨고 검사 결과
질 위축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기 전이라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했죠. 만약 그 감각을 그냥 무시했다면 소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말은 하지 않아도 늘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몸의 미세한 변화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언어가 됩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감각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건강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제 감각을 느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할 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떤 습관은 도움이 되고 어떤 습관은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 과하지 않게 올바르게 청결 유지하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이 좋은 거라고. 아침마다 향기로운 비누와 뜨거운 물로 온몸을 샤워하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얼마나 익숙한 풍경인가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피부를 박박 문지르고 거품을 충분히 내어 구석구석 닦아내는 것이 건강과 청결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수백 명의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 주변은 더 깨끗이가 반드시 더 건강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나친 세정은 몸에 필요한 자연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빼앗아버립니다. 외음부의 피부는 우리 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아주 섬세한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천연 유분, 건강한 세균층, 적절한 습도가 함께 작용해 스스로를 지키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강한 향이 나는 비누 뜨거운 물, 세정력이 강한 바디워시로 이 부위를 세게 문지르기 시작하면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피부는 금세 건조해지고 가렵거나 따가운 자극이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미세하게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붉은 반점 반복되는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고생하게 되죠. 특히 질 내부를 씻는 행위는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을 제거하고 질내, 환경을 교란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셨습니다. 질이 가렵고 화끈거리고 분비물이 평소와 달라요. 걱정하며 오셨지만 정작 원인은 병이 아니라 과한 세정 습관이었습니다. 깨끗이 하려고 한 행동이 내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외음부 겉부분만 부드럽게. 무향, 순한 성분의 비누를 소량만 사용하고 거칠게 문지르지 마세요. 치아를 닦을 때처럼 세게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수치심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샤워할 때 무심코 지나가는 몇 분을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 사소한 변화 하나가 하루 전체의 감정과 자세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아침 습관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노력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6번. 질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하기 정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침 식사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여성들처럼 말이죠.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며 식빵 한 조각이나 달콤한 시리얼 아니면 반으로 자른 자몽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빠르고 익숙한 것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면서 그리고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여성을 만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여는 첫 끼가 여성의 질 건강과 소변 기능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접시에 담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균형 질 점막에 탄력성 방광에 건강까지 모두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달콤한 빵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 찬 전형적인 아침 식단은 몸의 산도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렴이나 곰팡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순자 할머니는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가당 요구르트 한 그릇에 호두와 아마씨, 그리고 잘 익은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얹습니다. 날마다 다르지만 때로는 반숙 달걀, 하나나 통곡물 식빵 위에 아보카도를 얹어 곁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단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좋은 균을 채워주는 유산균 세포를 부드럽게 하는 건강한 지방,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도 몸의 균형을 돕는 식물성 에스트로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예전에 찾아온 68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이름은 이영숙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아침 식단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한 달 뒤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밥이 이렇게나 거기에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식탁 위의 선택들이 몸 전체, 특히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질이 원하는 아침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곳의 상태는 곧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아침을 통해 몸에 좋은 연료를 채웠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습관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평생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죠. 바로 어디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심함이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번, 오래 앉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신문을 넘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평온한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엉덩이와 골반 주변이 뻣뻣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그런 느낌이 며칠이고 반복되면서 점점 몸이 둔해지고 무겁고 심지어는 아랫배 아래쪽에 묘한 압박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침부터 앉아있는 이 시간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의심은 저를 깊은 탐색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골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알고 보니 우리가 밤새 자며 느려진 혈액순환 상태에서 아침에 곧바로 앉아있는 시간은 하체와 골반 주변 근육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저근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제한되고 이는 방광 조절력이나 자궁질 주변의 지지 조직들까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골반적은 기능 저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 용어를 처음 듣는 순간은 이미 증상이 시작된 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결코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단순히 아침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집 앞 우편함까지 다녀오거나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한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그 짧은 산책 덕분에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본래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부드럽게라도 꾸준히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기능, 힘, 자존감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아침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던 그 몇 분의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작은 움직임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용기이며 삶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특히 60대, 70대 혹은 그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께는 몸의 변화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일이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 건강 같은 주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주제야말로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감과 품위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아침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몸을 살피는 시간,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부드러운 스트레칭 아침 감각에 귀 기울이기, 섬세한 세정 의도를 담은 아침 식사, 그리고 단 몇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습관. 이 모든 것은 병원 진료나 큰 수술 같은 화려한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내 건강에 관심이 있어. 저는 수백 명의 여성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 이런 이야기가 민망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기적 같은 약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관심과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조용히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은 그에 응답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죠. 이 글에서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고 가꾸어가는 일입니다. 건강도 자신감도 삶의 주도권도 모두 아직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단지 당신 스스로 그 가치를 믿고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친구나 자매에게도 함께 전해주세요. 이 여정을 혼자 걷는 분이 더 이상 없도록.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습관이 가장 와닿았는지, 내일부터 어떤 걸 실천해보고 싶은지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삶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혹시 매일 올바른 과일을 먹는 것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나 좋은 식습관이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특정 과일에는 노화를 늦추고 심장을 보호하며 90대 이후까지도 뇌를 또렷하게 유지해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이런 과일들은 구하기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매일 섭취해 건강을 극대화하고 10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각각의 과일은 뇌 건강을 지켜 기억력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해 질병에 맞설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일 식단에 어떤 과일을 추가하면 좋을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과학적으로 염증 감소, 소화, 개선 수명 연장과도 연관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효능을 지닌 과일이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블루베리 뇌 건강과 기억력 강화.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뷰레인 베리 브레인 베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 작고 진한 남보랏빛 과일은 보기만 해도 싱그럽고 탐스럽지만 그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뇌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 블루베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로 손꼽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튼튼히 하는 것만큼이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과정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 속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들 간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단순한 깜빡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 관련 질환이 찾아오는 속도를 늦춰주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을 느끼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 역시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닳고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인지 저하가 늦춰지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독립성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에도 블루베리는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78세의 김정호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소 기억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문득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이름마저 가물가물해지는 날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병원 예약 날짜를 깜빡해버리신 날에는 자책감이 더 커지셨다고 해요. 이를 염려한 딸이 식탁에 블루베리를 올려보자며 아침마다 작은 그릇에 담아 드시게 권유했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드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김정호 씨는 집중력이 한층 좋아지고 전보다 기억이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기분도 예전보다 한결 안정되고 사소한 일에도 여유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로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뇌에 좋은 영양소를 매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뇌혈류를 개선해 산소와 영양분이 더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한몫하고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까지 챙겨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블루베리를 식단에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요. 오트밀 위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고 스무디에 넣거나 간단한 간식으로 즐겨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뇌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기관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블루베리를 식탁에 담아보세요. 두 번째, 아보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의 열쇠.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심장 건강에 있어 아보카도만큼 이로운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크리미한 식감에 영양이 가득한 이 과일은 건강한 지방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심혈관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심장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처럼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기에도 혈관의 탄력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이 반가운 소식이지요. 아보카도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식품들은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치기 쉽지만 아보카도는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동맥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 기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아보카도는 칼륨이 자연스럽게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 수치를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데 이는 고혈압이라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단순히 심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시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따르고 심하면 뇌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과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75세의 이철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지만 의사 선생님은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습관을 바꾸는 게 귀찮게 느껴졌지만 결국 가공식품을 줄이고 아침 식사로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시기 시작했죠. 몇 달이 흐른 뒤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되면서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조차 작은 식단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에 놀라워하셨다고 하네요. 심장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보카도는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며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다재다능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토스트 위에 올려 먹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에 슬라이스로 곁들이는 등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해 매일 식탁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좋은 음식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입니다. 튼튼한 심장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초석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그 초석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세포 손상까지 막아주며 혈류 개선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힘을 지닌 진정한 장수 과일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석류 혈액순환과 노화 방지의 열쇠.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예로부터 석류는 장수와 활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진한 붉은 빛이 매력적인 이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단순히 심장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을 위해서도 원활한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뇌 기능부터 관절의 움직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석류를 식단에 꾸준히 추가하면 마치 잘 관리된 기계처럼 몸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석류의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석류 주스를 마시거나 석류 알갱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동맥 기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요. 그러나 석류의 이점은 심장 건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석류는 강력한 노화 방지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 주름 관절통,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유발하는데요. 석류 속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늦추고 몸속 깊은 곳부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주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절 통증 감소, 피부 탄력 개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80세의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관절이 뻣뻣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셨던 분이셨는데 석류의 효능을 알게 되신 후 아침 식사에 신선한 석류 주스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음료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에너지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몸소 체험하신 셈이지요. 석류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석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몸이 감염과 싸울 수 있도록 돕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 분들에게는 감기, 독감, 기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과일이지요. 석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갱이를 그대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뿌려 먹거나 스무디에 섞어 마셔도 됩니다. 혹시 신선한 석류를 구하기 어렵다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고품질 석류 주스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섭취해 몸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석류는 그야말로 다 갖춘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한 석류도 좋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일 역시 소화기 건강은 물론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보물 같은 과일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파파야 소화 건강과 면역력의 든든한 조력자.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파파야입니다. 장수를 떠올릴 때 처음 생각나는 과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파파야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이 열대 과일은 강력한 소화 효소와 각종 비타민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높여주며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 건강이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몸 전체의 건강과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복부 팽만, 변비 영양 흡수, 저하 등이 에너지와 건강을 갉아먹게 되죠. 이럴 때 파파야에 함유된 천연 효소인 파파인, 이 단백질을 분해해 소화를 한결 쉽게 만들어주고 식후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파야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C, 엽산을 골고루 함유해 식사에서 영양소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속에 부담을 주지 않아 소화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과일 샐러드로 곁들이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식탁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지요. 하지만 파파야의 역할은 소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파파야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몫을 합니다. 하루 섭취량으로 비타민C 권장량의 100% 이상을 충분히 채워주어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게는 감기, 독감,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6세의 박명희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년 동안 더부룩한 속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지인의 권유로 점심 식사 후 작은 그릇에 파파야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일 한두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몇 주가 지나자 배가 덜 더부룩하고 소화가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기운도 전보다 좋아져서 산책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은 셈이죠. 파파야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염, 심장병, 심지어 인지 저하와 같은 노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파파야를 꾸준히 챙겨 드시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몸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파파야는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기 쉽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먹거나
요거트 위에 곁들이거나 시원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알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화를 돕는 천연과일이 바로 파파야입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분이 온전히 흡수되고 면역력이 튼튼해야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파파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과일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파파야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과일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번째, 사과 염증 완화와 혈당 안정화의 비밀. 5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알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는 건강한 장수를 돕는 과일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과일이지요.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각종 필수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어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에 나타나는 염증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관절염, 심장질환, 심지어 인지저하까지 많은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이기 때문이지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화합물은 이러한 염증을 억제해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과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당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데도 안성맞춤이지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사과는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사과 속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장 건강은 면역력, 뇌 건강, 심지어 기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한 소화 개선을 넘어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고 정신적 선명함과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82세의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소 활동적인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관절이 뻣뻣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져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자며 하루에 사과 한 알씩 드시기 시작했지요. 몇 달 후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졌으며 몸에 기운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실천이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었지요. 사과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에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장수와 밀접한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하지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사과는 최고의 심장 건강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일상 속에서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깎아서 드셔도 좋고 땅콩 버터를 살짝 발라 간식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시원한 간식으로도 훌륭하니 매일의 식단에 부담 없이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수를 위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과는 그 변화를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과일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힘은 바로 꾸준함에서 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에너지가 높아지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5가지 과일이 노년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장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뇌 기능을 지켜주는 블루베리부터 심장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보카도 혈액순환을 돕는 석류 소화를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파파야, 그리고 염증을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과까지. 각각의 과일은 몸을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저마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수를 위한 건강 관리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음식을 가끔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건강은 몸에 좋은 습관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특별한 영양제나 유행하는 식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식탁에 꾸준히 올리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꾸준한 선택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분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고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한 줌 추가하거나 식사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는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시작은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 하나와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줍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